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기대감이 커지면서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백악관이 종전 합의안 체결에 근접했다고 보도했지만 이란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상황인데요. 미중 정상회담 전에 극적 타결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정부가 양자 컴퓨팅 기술 발전에 따른 기존 암호 체계 붕괴 위험에 대응해 국가 주요 인프라의 양자 내성 암호 전환을 확대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동안 의료와 에너지, 행정 분야에서 추진해온 양자 내성 암호 시범 전환 사업을 통신과 금융, 교통, 국방, 우주 등 5대 핵심 분야로 넓힌다고 밝혔습니다. 양자 내성 암호는 양자 컴퓨터로도 해독이 어려운 수학적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한 차세대 암호 기술입니다. 최근 양자 컴퓨팅 기술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전되면서 기존 암호 체계가 무력화되는 이른바 Q-데이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데 따른 것입니다. 국내 연구팀이 화재 위험을 낮춘 리튬 금속 전지용 고체 전해질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디지스트 공동연구팀은 리튬 금속 전지의 화재 위험과 수명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폴리에틸렌 글리콜 디메틸 에터 기반 고분자 네트워크에 불 속의 에터를 결합한 새로운 고체 전해질을 개발했습니다. 이 전해질은 영하 20도 이하에서도 동결 없이 높은 이온 전도도를 유지했으며 리튬 이온 이동성을 향상시켜 배터리 성능을 높였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또 전극 표면에 안정적인 보호층을 형성해 리튬 덴드라이트 성장을 억제하고 난연 특성을 통해 화재 위험까지 낮춘 점이 주목된다고 밝혔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 수장이 최근 명왕성을 다시 행성으로 복원하겠다고 밝히면서 명왕성이 행성 지위를 다시 찾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명왕성은 지난 2006년 외행성으로 분류된 이후 과학적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일각에서 애국주의를 바탕으로 한 정치적 목적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지난 1930년 미국 천문학자 클라이드 톰보가 발견한 이후 태양계의 9번째 행성으로 불렸던 명왕성. 하지만 1990년대 크기가 비슷한 천체들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명왕성의 행성 지위를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급기야 2006년 국제천문연맹이 행성의 기준을 정립하면서 명왕성은 외행성으로 분류됩니다. 태양 주위를 돌고 자체 중력으로 구형을 이룰 만큼 충분한 질량을 가졌지만 공정궤도 주변에서 중력적으로 지배적인 천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천문연맹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명왕성에 대한 논란은 지속해서 이어졌습니다. 특히 2015년 나사의 탐사선이 명왕성에서 산맥과 질소빙하 등을 포착하면서 명왕성의 가치는 새롭게 조명받게 됩니다. 최근에는 나사 수장이 명왕성의 행성 복원 발언을 내놓으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제러드 아이작만 나사 국장은 지난 28일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명왕성을 다시 행성으로 캠페인을 적극 지지한다며 과학계가 이를 검토할 몇 가지 문건들을 작성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배경을 두고 과학적 논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명왕성이라는 행성을 미국 사람이 발견했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미국인들이 여전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그런 자부심을 지금 미국 정부가 어떻게 보면 잘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명왕성이 행성으로 분류되기 위해선 국제천문연맹의 후속 결정이 필요해 실제로 행성지위를 되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오늘도 일교차 큰 봄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후부터 밤사이 일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부터 북쪽에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중부지방과 전북 서부에 5mm 안팎의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비의 양은 많지 않겠지만 중부지방과 호남에는 순간풍속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은 서울 한낮 기온이 21도, 대전 24도 등 어제보다 낮겠고 대부분 지역에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조계사에서 열린 불교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승복을 입고 합장까지 한 로봇의 모습에 스님들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송재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승복 차림인 장삼과 가사를 갖춰 입은 누군가가 사뿐사뿐 걸어 나옵니다. 자세히 보니 사람이 아니라 키 130cm 정도 되는 로봇입니다. 불경이 흘러나오자 가지런히 손을 한데 모읍니다. 불교식 인사인 합장까지 제법 자연스럽게 해냅니다. 갑이라는 법명을 받은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오는 24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로봇 수계식이 마련됐습니다. 불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계율 5개도 로봇 맞춤형으로 바꿨습니다. 에너지를 아끼고 과충전이 않는 것입니다. 과충전 하지 않겠습니까? 예, 않겠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수계증을 건네받은 뒤 로봇이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않자 지켜보던 스님들도 낯선 풍경이 어색한 듯 웃음을 터뜨립니다. 갑이 스님이라고 해야 하는 스님에게 AI 시대를 맞이해서 로봇은 이제 우리하고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조계종은 이번 행사를 인간과 기술이 함께 공존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상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수계를 받은 로봇을 비롯해 모두 넉 대의 로봇이 오는 16일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연등 행렬에도 참여합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합의 가능성이 크다며 미중 정상회담 전 합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이 핵무기 포기에 동의했다면서 고농축 우라늄도 미국이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시간 동안 좋은 대화가 있었다며 이란과 합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No, they want to make a deal badly, and we'll see if we get there. We've had very good talks over the last 24 hours, and it's very possible that we'll make a deal. Yeah. 그러면서 다음 주 14일 미중 정상회담 이전에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도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는 원칙에 동의했다며 이란의 408kg에 달하는 고농축 우라늄도 미국이 확보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As tough as they are, we want to keep them alive. We want to keep all of you alive. Iran cannot have a nuclear weapon, and they won't. And they've agreed to that. 미 PBS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란과 협상하고 있는 합의안 내용도 일부 공개했습니다. 이란은 핵시설을 가동하지 않을 것이고 핵농축 중단 기한이 끝나도 3.67% 수준의 우라늄 전농축을 허용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합의안 검토에 나선 이란을 향한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합의하지 않을 경우 폭격이 재개될 거라며 전보다 훨씬 강한 공격에 나설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방중 전 이란과의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면서 석 달째 이어지고 있는 이란 전쟁은 협상 국면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전쟁 장기화와 휘발유가 급등으로 인한 여론 악화를 타개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전략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미 이란 간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소식에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국제 유가는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여전히 강경한 해상 봉쇄를 이어가고 있고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군이 해상 봉쇄를 뚫고 이란으로 복귀하려던 유조선의 발포에 선박을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 국적의 하스나호가 여러 차례 경고에도 응하지 않아 20mm 기관포를 쏴 선박의 방향타를 불능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스나호는 이란산 석유를 싣고 제3국에 하역한 뒤 탱크가 비워진 채 복귀하려던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이 묶인 선박을 빼내는 작전은 일시 중단했지만 이란의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해상 봉쇄는 종전 합의가 최종 완료될 때까지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The blockade is unbelievable. In particular, the Iranians, they're not getting anything through one way or the other, so they're out of business.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하면서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은 1갤런에 4달러 54센트까지 치솟으며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쟁 직전보다 50% 넘게 급등한 기름값은 물가 상승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Iran conflict is hopefully coming to an end, but that might take another month or so for everything to completely open back up and oil to start flowing again. 다만 금융시장과 국제유가 선물시장은 이란 전쟁 종식에 대한 기대감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공급 정상화 전망에 국제유가 역시 하루 만에 7% 넘게 급락하며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100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이란 협상단 대표가 밝혔습니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현지 시간 6일 소셜미디어에 가짜 악시오스 작전이라며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의 종전 임박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협상이 진행 중이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미국이 날 믿어봐 작전이 실패하자 다시 가짜 악시오스 작전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악시오스는 앞서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끝내고 이란의 핵농축 유예와 핵무기 개발 포기, 미국의 대이란 제재 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 등을 30일 동안 협상한다는 한쪽짜리 양해각서를 미국이 제안했고 48시간 동안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 화재가 사고가 난 HMM 나무호를 두바이항으로 예인하기 위한 예인선이 사고 해역에 도착했습니다. HMM 관계자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3시 반쯤 예인선이 현장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에서 해가 뜨면 예인 작업이 시작되는데 예인 작업은 몇 시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인선과 나무호가 두바이항으로 출발하는 시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선사 측은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쯤 나무호가 두바이항 수리조선소에 도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특히 기름값 상승이 물가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습인데 5월에는 오름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주유소. 이란 전쟁 이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운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느낄 때는 한 20% 정도 오른 것 같거든요. 꽤 많이 오른 거죠. 기름값 상승은 소비자 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에서 석유류 가격은 1년 전보다 무려 21.9%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휘발유는 21.1%, 경유는 30.8% 올라 3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2.6% 올라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석유류 가격이 전체 소비자 물가를 0.84%포인트 끌어올리며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석유류를 포함한 공업제품 물가는 3.8% 올라 3년 2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서비스 물가도 2.4% 상승했는데 국제항공료는 유류 할증료 인상으로 15.9%, 해외 단체 여행비는 11.5%나 올랐습니다. 반면 농산물 가격은 내려갔습니다. 채소류 가격이 12% 넘게 하락했고 무와 당근 가격은 각각 43%, 42% 떨어졌습니다. 농산물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상승이 전체 물가를 끌어올린 셈입니다. 석유류 같은 경우는 22년 7월 달에 35.2% 이후 3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하였습니다. 석유류 가격을 뺀 군업물가 같은 경우는 2.2% 상승하여 지난 3월 달과 동일하게 상승하였습니다. 정부는 석유 최고 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로 그나마 전체 물가 상승률을 1.2%포인트 끌어내린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기름값 상승 여파가 앞으로 더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문제로 꼽힙니다. 농산물과 신선식품 역시 물류비 부담이 커지면서 가격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도 5월 물가와 관련해 석유류 가격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가운데 지난해 농축수산물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까지 겹치며 오름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기름값 상승이 물가 전반에 영향을 끼치면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농촌에서는 모내기철이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하지만 치솟은 기름값 때문에 모내기를 해야 하는 농가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라고 합니다. 이명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들녘에서 농부가 이항기를 몰며 이리저리 오갑니다. 이항기가 지나간 곳엔 파릇파릇한 모가 가지런히 자리를 잡습니다. 축구장 45개 규모와 맞먹는 33만 제곱미터 넓이의 논을 모내게 하려면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지만 농부는 영 힘이 나질 않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기름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면세 경유와 면세 휘발유 가격은 전쟁 전과 비교해 각각 37%, 27%가량 뛰었습니다. 농번기에 이항기나 트랙터 같은 장비를 가동할 수밖에 없는 농가에선 울며 겨자 먹기로 기름을 채웁니다. 이제 농사 경력이 한 13년 정도 되는데 기름값이 이 정도로 오른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농가 소득에도 영향을 좀 많이 미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농가에선 생산비를 줄이려는데 안간힘입니다. 3.3 제곱미터당 80주에서 50주 수준으로 모를 성글게 심는 재배 기술을 활용하는 건데 연구 결과 생산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술을 농가에 적용했을 경우에 농가에서는 크게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제식 밀도를 줄여서 상토와 노동력이 절감하는 효과가. 정부도 농가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추가 경정 예산에 농업용 면세유 유가 연동 보조금 62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만 유종별 금액 한도가 있어 농가의 생산비 부담은 여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전국 농촌에서 모내기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농가들은 본격적으로 고유가의 파도에 맞서게 됐습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주사기를 매점 매석하거나 특정 구매처에 몰아주기 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7일부터 나흘 동안 전국 주사기 판매업체들을 단속해 매점 매석 고시를 위반한 34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특정 구매처에 과도한 양을 몰아준 업체들이 31곳으로 가장 많았고 월 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한 양을 5일 이상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된 곳도 8곳, 110%를 초과한 곳은 12곳이었습니다. 적발된 한 업체는 12만 개가 넘는 주사기를 쌓아두고 있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HPV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이 오늘부터 2014년에 출생한 12세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됐습니다. 성접촉이나 피부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는 자궁 경부암은 물론이고 남녀 모두에게 항문암이나 생식기 사마귀 등의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백신은 6개월 간격을 두고 2차례 맞게 되며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에서 접종 의료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2세부터 17세 여성 청소년, 18세에서 26세 저소득층 여성도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무료 접종 대상입니다. 코스피가 유례 없는 강세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면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뒤통수를 치는 주가 조작, 회계 사기 범죄도 횡행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주식시장에서 부당 이득을 챙기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등 불공정 탈세 정황이 확인된 업체들에 대한 대대적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한 주가 조작 세력은 제조업체 A를 인수한 뒤 신재생에너지 관련 신사업을 추진한다는 가짜 정보를 시장에 흘렸습니다. 실물 거래도 없이 거짓 세금 계산서로 매출을 뻥튀기 했고 사업 여부가 불분명한 법인에 거액의 투자금을 송금하며 개인 투자자를 유인했습니다. 이후 주가가 오르자 일당은 저가에 발행받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꿔 상당한 시세 차익을 누렸고 이는 고스란히 물량 폭탄이 돼 소액 투자자들만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조업체 B는 주요 생산 기능을 사주가 지배하는 해외 법인으로 옮기면서도 200억 원에 달하는 이전 대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해외 법인을 형식적으로 끼워 넣어 30억 원 이상의 유통 마진을 취하게 했고 해외 체류 임원에게는 고액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실적이 양호했지만 해당 업체는 회계감사에서 자료를 고의로 내지 않아 결국 상장 폐지됐고 소액 주주들은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코스피가 이른바 불장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세청이 증권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주가 조작과 회계 사기 정황이 확인된 11개 업체와 사주 일가에게 기업이익을 빼돌려 소액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15개 업체가 대상입니다. 주가 조작 세력이나 허위 공시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뭐 말하자면 주식을 이렇게 저가로 사가지고 호재성 정보를 띄워가지고 고점에서 이제 파는 이런 행위가 있는데 그에 따른 어떤 정당한 세금을 이제 납부했느냐 이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투자 경험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이나 노년층을 상대로 투자금을 챙긴 불법 리딩방 5개 업체도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31개 업체의 탈세 혐의 액수만 2조 원이 넘습니다. 국세청은 해당 업체들의 거래 행위 전반을 검증해 철저히 과세하고 증거인멸, 재산 은닉 등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해 형사 처벌로 이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이란 전쟁에 따른 석유 가스 공급난으로 큰 타격을 받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회원국 정상회의가 이틀 일정으로 오늘 필리핀 세부에서 개막합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이란 전쟁과 관련해 에너지 안보 강화와 식량 공급 안정화, 중동 등 세계 각지에 거주하는 아세안 회원국 국민의 안전보장 문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회원국들은 중동 사태에 대한 아세안 차원의 통일된 대응책과 세계 각지에서 비상사태가 날 경우 더 효과적으로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동 성명을 채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한 크루즈선의 입항을 앞두고 대서양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간 6일 보도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지난 코로나19 대유행 당시를 떠올리며 한타바이러스가 지역사회로 확산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간호사는 상황이 마치 코로나19 때 같다며 주민들은 이미 어린아이나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건강을 걱정하고 격리 조치가 발동될 경우 학교와 병원 등 주요 시설 운영까지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카나리아 제도는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2월 유럽에서 격리 조치가 빠르게 시행된 지역으로 당시 테네리페 섬 한 호텔에선 휴양객 700명 이상이 14일간 외부와 차단된 채 격리됐습니다. (5월 7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